반갑습니다. 김영윤TV로 인사드리고 있는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소장 김영윤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읽으면서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더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재건 타임, 놓칠 수 없는 이 재건 타임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되지 않는 정확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오늘 참 쓸데없는 인터뷰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것을 또 다뤄주는 조중동 다 그들만의 짬짬이인가 싶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김기현 당대표, 지금 김기현 당대표에게 입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당대표 한번 몰아내 봤다고 지금 또다시 집단을 린치하고 있는데 예의 좀 갖춰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본인도 당대표에 니들 때문에 지금 니들 때문에 나도 쫓겨났는데 예의를 갖춰. 얘도 머리 아프네요. 본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성상납 혐의를 덮고자 그 새벽에 본인의 최측근을 보내서 7억 입막음 각서를 한 사건이 들통나면서 국민의힘에서 품위 유지, 당대표로서 문제가 있다 해서 징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에 집 나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한나라의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는 못된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흠집내기,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징계를 받고 당대표직에서 쫓겨난 거죠. 누구 때문에? 본인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한다는 말이, 이준석이 한다는 말이, 이런 집단 린치를 당해본 적이 있는 내가 또 니네들 보니까 나 한번 등 떠밀어서 끌어내려 봤다고 김기현 당대표한테 또 그러고 있는데 이거 하지마, 예의를 갖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약간 문재인식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문재인도 북한의 핵발전이 본인이 넘긴 USB나 아니면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에 말 한마디 못하고 2020년 6월에는 연락사무소,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놓고서는 북한이 핵을 고도화시킨 게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때문이다라는 억지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준석 보면요, 문재인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재명과까지 보태졌으니까 더 이제 시궁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말을 했냐? 아우 반갑습니다. 근데 왜 오늘이 아니라 27일을 두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국힘의 잔류 가능성이 없다. 이낙연 연대 열어놓고 생각 중이다. 잘 될까? 이낙연이 정치 인생을 참 지저분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준석과 손을 잡는 순간 그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정치 인생이 시궁창으로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정치 감각이 없으면 이준석과 손을 잡겠지만 어느 정도 정치 감각이 조금 살아있다면 이준석을 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힘의 잔류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없으면 없는 거죠. 없다고 본다는 뭐예요? 응? KBS 라디오 특집, 역시 아직 KBS가 정신을 못 차렸나, 이준석을 불러서 인터뷰를 한다? KBS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KBS에 나가서 1번 신당 창당이고 2번 국민의힘 잔류, 이번의 가능성은 몇 %인가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다고 본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27일 신당 창당 결심 시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27일에 하게 되는 것은 탈당이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창당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대로 할 놈들은요, 말 안 하고 일해요. 그런데 일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가 이거 하는데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이거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내가 이만큼 헤쳐나갔고, 나 좀 봐줘, 나 멋지지. 결과는요, 그 주둥아리로 만든 결과보다 정말 시간으로 노력한 결과들이 더 빛을 발하지요. 요게 후자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창준위 창당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창준이가 당원을 모아서 시도당을 창당하고 그 다음에 중앙당을 창당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창준이를 꾸리고 창준이가 당원을 모아올 건데 아직 모으지는 않았고, 여기서 내가 모은 거는 구글 폼으로 가짜 6만 명 당원들 모았고, 그거를 창준이에게 넘길 거고, 창준이는 그걸 보고 뜨악 할 거고, 시도당을 창당하고 각 시에 모일 사람들 1%도 안 될 사람들 끌어 모아서 중앙당을 창당할 건데, 중앙당이 창당이 될까? 이거 코미디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닫아두지 않고 열어놓고 생각하겠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진짜 모른다. 진짜 잘 알 수도 있어요. 정말. 저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 민주당에서 활동하신 이력 등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보다 더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다. 그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이고 큰 정치인이 움직이게 되는 명분을 아주 크게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큰 정치인에 대해서 입을 대는지, 그럴 자격이라도 있는지 참 가짠다.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한 2주 동안 달려오셨고 대중의 호응도 나쁘지 않지만 결국에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뭔가 축적하고 싶으실 것이다. 혹시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기는 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화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ным 얘기하고 있지 말고 네 얘기나 하라는 거죠. 댓글 보면요, 아우 속이 뻥 뚫립니다. 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보다 더 멋진 댓글들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얜 왜 자꾸 보여주냐? 넌 지구를 떠난다더니 언제 떠날 거냐? 어서 빨리 네 친구들 데리고 북괴로 미사일 쏠 때 그거 타고 우주로 가서 유승민 대통시키고 대통령이겠지요? 니들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라. 우린 다신 보지 말자. 너무 우습습니다. 여기에 엄지척 굉장히 많고요. 잔류 가능성이 없으면 탈당부터 하는 게 맞지 않아? 27일 박아놓고 탈당 선언 예정하는 이유는 뭐냐? 이건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 간철수 욕하더니 지가 더 간을 보고 계산기 두드리고 분탕질하며 지분 나눠 먹기 하려고 하네. 그게 네가 말하는 39살 양치기 소년의 정치냐? 그러니까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구글 폼으로 4만 명이니 6만 명이니 그거 지분 요청하려는 거고, 본인이 열어서 1,000명 넘게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것을 가지고 지분을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우습지만, 그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코미디인지 본인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중심이 본인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준석 너라는 말이죠. 간 보지 말고 빨리 나가라. 징글징글하다. 송영길하고 코드가 맞는다니 둘이 붙어 먹던지 해라. 그냥 집에 가라. 이미 네 정치는 썩어 문드러졌다. 준석이 생긴 거 딱 개딸 민주당 스타일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러는 거죠. 아유 속이 시원합니다. 신당 창당의 명분이 나고자들끼리 이합 집산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응원해주고 있는 건지 너무 우습습니다. 아유 강아지 캐릭터를 꽂아두시고요. 이 자식 빨리 기어 나가라. 정말 꼴보기 싫다. 삼선이 마이너스 3선이죠. 마이너스 3선이 뭔 말이 그렇게 많냐. 다시 가정교육 제대로 받고 와라. 이런 식이에요.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애써 포장해서 조중동은 열심히 이준석을 YS, JP급으로 다뤄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낙연, 그래도 전 정권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을 이준석과 동등한 급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한번 한동훈 장관과 동급으로 얘기하다가 심하게 두들겨 맞았었죠. 어디 감히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을 동급의 선에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참 언론의 정상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는 정확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